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용 씨,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서 스모킹 건에 가까운 결정적 폭탄 발언들을 많이 했죠. 예.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큰일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일했죠.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 조서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정유라 증인 신청하겠다. 오호. 그걸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가 증인 신청이 받아져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나왔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저기서 유죄가 나오면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정유라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탄핵을 못하면 탄핵 못하면 그 뭐 유죄 나오는 거죠. 그냥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유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도 만무하고 본인 위증죄로 처벌되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어제 네.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신청했을 때 검찰의 반응 보셨어요? 읍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게 제일 큰 의도라고 보지만 근데 더 큰 거는 10월 16일 12시까지 선고가 나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때니까. 이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돼서 10월 첫째 주 재판 안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면 늦어도 9월 말에 끝나야 돼요. 재판이. 오호. 결심 공판이. 그러면 정유라 증인 채택하고 어제 또 정유라만 아니라 여러 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재판에서 뭐 진술 여기 다 와 있는데 채택하면 되죠. 그거 다 채택했어요. 저는 좀 받아들여서 정유라가 좀 깜짝 출연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유라 씨라고 불러주세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저번에도 깜짝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깜짝 출연해서 쇼킹한 결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를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또 엉뚱한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사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증인 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 승부수로 뛰었는데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악수가 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안 나오는 게 낫다. 나오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벌써 다 해놨는데 그거 가서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잖아요. 돼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여기 갖고 그때 잘못 얘기한 거 같네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승부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어차피 법원에서 안 받으니까 시간 끌려고 한번 던져본 거지. 나오면 놀랄 걸요 자기들도. 나왔나 이래 될 걸요 아마. 진짜 나왔네 이래 되면. 아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받아들이시고 정유라가 갈게요 진짜로. 나와버리면 본인들이 더 놀랄 거예요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친밀한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이 정유라가 거짓말했다 저번에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변론 능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삼성 쪽보다도. 제가 또 그렇게 말할 사람긴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알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 역할을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이제까지 사실은 그냥 묻어가기 전법이었거든요. 뇌물 이재용 부장 알아서 하겠지 뭐. 유영하 변호사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친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저. 근데 왜 그랬어요 자꾸? 같은 당이었었는데 몰랐어요? 몰라요 저. 팀킬에 서로 죽이는 거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재판할 거다. 뭔가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으나 저는 아까 백선 변호사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거 하나 받아준다가 얘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는데 정유라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저렇게 재판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와가지고 예전에 특검이나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유라 왔어요.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거든요. 와서 자기 엄마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하면 방송 아이템 폭발입니다 그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정유라가 막 이모 안녕 뭐 이런다든지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너무 몰렸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다가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지금 어차피 최악인데. 그러니까 승부를 던져보는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정유라의 진술을 한두 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부를 던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정유라 씨가 만약에 안 나왔다? 만약에 안 나왔어요? 채택했는데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 바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거 봐. 왜 우리가 하면 안 나오지? 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새벽 1시에 CCTV 봤지 니들. 막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고 호텔에 있다고 왔는데 그리고 정유라 기소도 안 하네? 근데 왜 우리가 부르니까 왜 안 나와?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면 될 건데. 이거 특검이랑 정유라 씨가 뭐 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승부를 던진 거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서 어제 이제 아까 정유라 증인 신청할 때 특검 반응 읍수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유라 증인 신청하기 전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어제 표정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청할 때 유영하 변호사 막 얘기하면 막 웃었대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뭔가 카드가 있나? 왜냐하면 증인 신청하려면 그 전에 접견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오케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이제 그걸 꺼내시죠. 지고 봤더니 언론인을 한 적이 없었다. 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김장범. 사실 이걸 왜 정치적으로 김장겸이죠. 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체포영장의 청구 요건. 출석하세요 싫어요. 출석하세요 싫어요. 출석하세요 싫어요. 출석하세요 싫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그럼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출석을 요구한 건 임의 동행이에요? 아니면 정식 뭐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식 출석 일단 요구. 출석해서 조사 받으세요잖아요. 그걸 3번 이상 정도 거부를 하면 관례상 그러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되는 겁니다. 어제 보세요. 김장겸 사장 12시간 조사받고 어디 갇혔나요?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가 뭐냐면 이게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 청구라기보다는 안 나오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면 조사를 못 하니까 그럼 조사할 수 있게 사람을 좀 붙잡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체포영장 청구인데 이거를 갑자기 언론 탄압이다라고 해서 뭐 국회 보이콧하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게 깜짝이야. 깜짝아. 아니 이게 이걸로 정치적으로 볼 게 절대 아닙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라든지 징계를 매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노동청에서. 전보 발령 이런 건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아, 그것도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야죠. 예, 저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철부터 안강한 그다음 김장겸이거든요. 다 불렀어요. 안강한이는 벌써 가가지고 안강한 전 사장은 벌써 가 조사받고 왔고요. 근데 자꾸 안 받으러 오니까 이 체포영장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법관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하도 안 오니까 와라. 안 되면 지명수배라도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명수배 전제 요건이 되는 것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안 나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명수배해야 되잖아요. 지명수배의 전제 요건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발부받은 건데 이게 마치 언론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것처럼 가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이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노조 활동하는 분들은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 부당 노동행위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케치장 보냈다면서요. 다 검찰에서 저 공범자들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 PD가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거가 부당 노동행위예요. 아나운서로 그거 보내면 됩니까 거기? 아나운서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방송 진행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목적으로 뽑은 거죠. 네, 그분들이 그렇죠.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는 거는 좀 제가 아나운서죠. 아니요. 예? 아나운서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또 지금 일단은 주장하는 건 부당해고가 70명이 넘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실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렇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요. 안 했잖아요. 아 이건 안 나오니까 나와라예요. 안 나오니까 나와라. 그리고 어제 집에 보내줬잖아요. 대체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상황은 좀 코미디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저한테 물어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전화해서 물어보셔야지. 자유한국당. 아니 뭐 보고 놀라게 해서 자유한국당 거죠. 아니시잖아요 지금. 저는 당적 없어요. 그러면 당적 없잖아요. FA. FA가 뭐예요? FA 프리 에이전트.
몸값 상승을 기다리는 FA라고. 예, 어쨌든 FA 오래되면 몸값 떨어져. 아 그러네요. 제대로 갈 데 없어져. 갈 데 없어져.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적법성은 뭐 따질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법으로 도장 찍어서 발부했는데 그 영장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 노동부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엄청 홍준표 많았어요. 대표가 네. 팩트를 이제 잘못 파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도 언론인은 처음인 건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로도 조사하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예. 체포영장 요건 맞으면 하는 거 맞는데 예. 법원은 당연히 들어온 거 발부할 수밖에 없죠. 안 오니까. 어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노동관청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연 공영방송 사장한테 지금 이걸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니? 지금 가뜩이나 MBC 문제 가지고 좀 이게 언론의 정상화인지 언론의 장악인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가 사기 쉬운 시점에 이걸 굳이 사전 구속영장만 차라리 모를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뭐요? 아 잠깐만 진짜 봐요 좀. 그 맞아라는 이제 그런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지적은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네, 문제는 얘기할 수 제기할 있다.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걸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나가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예.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어허. 이게 이제 국회 보이콧까지 연결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공감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왜냐면요. 이게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많이 했잖아요. 예. 국회 보이콧을 야당이 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주권을 위임했던 국회의원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 안에서 치고받고 그렇죠. 싸우길 원하지 예. 밖에는 뛰두르는 거 싫어합니다. 본인이 국민들의 당연하죠. 주권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현 월급도 변호사가 줘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언론인이 아닙니다. 언론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누가 조사받 부당 노동행위 조사받을 사람은 모든 기업의 대표입니다. 대표. 언론인이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당연히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박지훈 그러니까 변호사 예리하네요. 언론인이 이 대목에서는. 아니에요. 언론인이면 정말 언론사의 대표.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를 언론인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그것도 잘못된 전제고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라 하면 다 나가야 돼요. 삼성도 나가야 되고 마이크 다 나가야 끼고 됩니다. 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언론 탄압이라 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예. 또 이걸 갖고 결의대 해가지고 받고 나갔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되게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보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정당이. 하태경 의원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뭐 저 사람 아니 알지도 하태경 의원이 못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걸 갖고 국회 보이콧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처음 봤다. 이러다 의회 들어오려고요. 좀 창피해서. 의회 들어오려고? 어떻게 들어오려고? 의회 들어오려? 이게 뭐 짓입니까? 저 부분인 건데 박지훈 예. 변호사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는 예. 건데 이게 이제 모든 특히 이제 제1야당이라고 하면 대의회 전략에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누군가 큰 그림을 짜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분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 장악을 가지고 국회 보이콧을 할 거라고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법 만들어서 야당 때 올려놨잖아요. 예. 그 중립적인 인사로 갈 아하.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당론인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100일 기자가 간담회 때는 내가 우리가 야당 때 만든 아니지만 그거는 방송 중립을 중요한 걸 할 거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방통위 지나 들어가서 조금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론을 바꾸다든지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막 심으려고 예. 하는 기미가 보이면 모를까? 예. 그게 아닌데 지금 너무 약하죠. 그래서 너무 약하다. 그런데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노림수. 나 모르겠는데. 아니 뭔가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청와대 노림수가- 갔는데 아까 댓글 올라왔어요. 청와대 인이시켜 받으러 갔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의 장애투쟁의 노림수는 하나예요. 지지층 예. 결집. 지지층 결집. 어차피 중도표로 못 온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경우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버전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독선을 견제하겠다 이런 버전인 건데 그러려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명분이 더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더 세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제가 전략 전술 얘기한 게 시작하는 명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없고 전술적인 측면은 들어오려면요. 이게 야당의 장애투쟁하면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명분이 들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무슨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9월 9일이면은
북이 분명히 뭔가 할 거라는 거 누구도 알았잖아요. 아니 이미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장이 와갖고 네, 그러니까. ICBM 쏜다. 이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3, 4일 하다가 한 9월 7일 8일쯤에 북이 뭐를 뻥 하면 그걸 명분으로 들어오면은 3, 4일 동안 장애투 정도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쐈어 일요일 날. 그러니까 갑자기 실험을 했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제가 무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유한국당이 시작하는 명분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못했을 뿐 아니라 들어오는 다리 예. 이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홍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외국 나가실 때 안 한다면서요. 그럼 이틀 쉽니다 이제. 아하. 그러면 금요일 동안 대통령 서울공항 오셨냐? 그럼 다시 시작합니까? 뭡니까? 이게 모든 야당이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뭔가 살아내려면 뭘 하나 하더라도 전략을 잘 짜서 그 큰 전략 밑에 세부 전술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투쟁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너무 어색해요. 근데 예. 왜 거기 가서 공천을 받으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의원님 옆 동네 한번 가보려고 제가. 아니 장외 투쟁도 해본 정당에서 잘하는 거죠. 예. 어색해요. 복양 모양새도 너무 안 나오고 예. 피켓 들은 것도 이상하고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던 사람이 해야 아니, 그러니까 돼요. 먹으면 그리고 이거 되잖아. 출구 전략이거든요. 뭔가 슬며시 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돌을 수가 없어 이제는.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금 뭐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 자유한국당 나가시려고 김태현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손 털었어요. 아니 이제. 이게 네. 출구를 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리도 못 찾고 명분도 없고 김장겸과 같이 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한테 쓴소리하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 하나가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예. 맞춰야 되는데. 다른 정당 있어요. 근데 이게 잘하기 전략이 너무 하는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재판에서 그 진술 여기 다 와 있는데 채택하면 되죠. 그거 다 채택했어요. 저는 좀 받아들여서 정유라가 좀 깜짝 출연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희가 씨라고 와가지고 불러주세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저번에도 깜짝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깜짝 출연해서 쇼킹한 결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를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와가지고 또 엉뚱한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버린다 그러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사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증인 부를 사실은 전략적으로 부를 이유가 사실 승부수를 없어요. 뛰었는데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악수가 될 수가 있고요. 아, 아.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안 나오는 게 낫다. 나오면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분명히. 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벌써 다 해놨는데 그거 가서 예. 딴소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그렇잖아. 처벌받아야 위증죄로 돼요. 처벌받는다고. 네. 여기 갖고 그때 잘못 얘기한 거 같네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승부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어차피 시간 법원에서 끌기. 안 받으니까 시간 끌려고 한번 던져본 거지. 나오면 놀랄 걸요 자기들도. 나왔나 이래 될 걸요 아마. 진짜 나왔네 이래 되면. 아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받아들이시고 정유라가 갈게요 진짜로 하고 나와버리면 본인들이 더 놀랄 거예요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친밀한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이 정유라가 거짓말했다 저번에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네. 지금 뭐 변론 능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떨어지잖아요. 삼성 뭐 제가 쪽보다도. 또 그렇게 말할 사람긴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알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 역할을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이제까지 사실은 그냥 묻어가기 전법이었거든요. 뭐 뇌물 이재용 부자 알아서 지금 하겠지 뭐. 유영아 변호사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친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저. 근데 왜 그랬어요 자꾸? 같은 당이었었는데 몰랐어요? 몰라요 저. 팀킬에 서로 죽이는 거야?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재판할 거다. 뭔가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으나 저는 아까 백선 변호사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거 하나 받아준다가 얘 다른 증인들은 모르겠는데 정유라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저렇게 재판부가? 재판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와가지고 예전에 특검이나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유라 왔어요.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거든요. 와서 자기 엄마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하면 방송 아이템 폭발입니다 그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정유라가 막 이모 안녕 뭐 이런다든지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런 난리 나는 거죠. 오호. 그렇잖아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근데 예. 어차피 너무 몰렸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여기서 진짜 이모가 보내준 말 잘 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다가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정유라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탄핵을 못하면 탄핵 못하면 그 뭐 유죄 나오는 거죠. 그냥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정유라 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도 만무하고 그럼 본인 위증죄로 처벌되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어제 네.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신청했을 때 검찰의 반응 보셨어요? 읍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게 제일 큰 의도라고 보지만 근데 더 큰 거는 10월 16일 12시까지 선고가 나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때니까. 이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돼서 10월 첫째 주 재판 안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예. 그러면 늦어도 9월 말에 끝나야 돼요 재판이. 오호 결심 공판이. 그러면 정유라 증인 채택하고 어제 또 정유라만 아니라 여러 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네. 신청했어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용 씨, 네. 이재용 부회장 네, 증인으로 이재용 나서 부회장. 스모킹건에 가까운 결정 폭탄 요청을 발언들을 했는데. 많이 했죠. 예. 폭탄 발언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 나오는데 꽤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 삼성과 관련해서는 네. 큰일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일했죠.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진술 예. 조서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정유라 증인 신청하겠다. 오호. 그걸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가 증인 신청이 받아져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나왔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저기서 유죄가 나오면 여기서도 유죄가 나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